사랑제일교회 소속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지시했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언론에서 지금 잘못 보도하고 있고 엮으려고 하는 전 목사님을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팩트와 사실관계는 하고 예. 그러나 우리 지금 한 5천 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뭐 이영석 전사님 말고라도 누구라도 다 우리 같은 식구고 예. 다 같은 동지입니다. 심지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서 그 안에 지금 구치소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순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순간 지난번에 목사님 그 편지 읽었었잖아요. 어느 한 청년이 이번에 이 사태에 휩쓸려 가지고 들어가서 폭력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반성한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했던 이 청년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영상 한번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썸네일 먼저 보기 전에 아까 전에 그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유튜브 링크 419 이거 말고 419식으로 이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없나요 지금? 아니면 전광훈 TV 들어가서 유튜브에 요겁니다.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시민 여러분들, 자막 내려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 켜. 싸우지 마세요. 경찰과 싸우지 마시라고.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신고를 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탑. 법을 지켜가면서 싸우자는 거죠. 맞습니다. 전 목사님이 분명히. 그리고, 예, 신혜식 대표님도 경찰과 싸우는 사람이 보이니까 경찰과 싸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이거 서부지법 앞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에 문제가 안 되는 선 안에서 이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틀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와야 됩니다. 1,000만 명.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위에 우리의 저항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19 때 장면 내각을 쓰러뜨리고 결과를 얻은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만한 인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혈혁명을 한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집회를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행사를 해야 되니까 4.19식으로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요. 헌법이고 뭐고 다 바뀌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강문에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이면 혁명이잖아요. 혁명. 네. 1,000만 모이면 예. 혁명이 되잖아요. 예. 어느 분이 물어봐요. 그 광화문에 나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지금보다 2배, 3배 나오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이재명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저항을 해? 웃기지 마라 이 사람들아. 대한민국 국민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12월 28일 나온 숫자에 3배, 4배가 나오면 나라가 이건 바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어림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와서는 때려부시자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시면 서울 전역을 덮어보세요. 2배, 3배, 10배가 모여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숫자를 채우면요. 그 즉시 이재명이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가 평택에 가서 개딸들을 막았기 때문에 주합미군이 지금 존재하는 거야. 한 달 동안에 광화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였잖아요. 네.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론이 그럼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국민들을 깨우쳤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결과 국민들의 여론이 몰랐던 여론이 예컨대 계엄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분노했던 사람들 다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분신 자살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4.19 같은 혁명과 같습니다.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집에 앉아서 국민 저항권
저항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광장입니다. 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이면 이거는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는 것이고 4.19가 1000만 명 모였나요? 그런데도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 저항권을 밀어제끼니까 헌법도 다 바뀌고 해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 광화문 혁명입니다. 혁명 4.19 혁명이에요. 토요일 날 1000만 명만 모여만 주시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헌법 위에 모여만 주면 돼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한자리에 1000만 명이 모이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4.19 같은 국민혁명, 국민저항권을 우리가 발동하려고 하니까 광화문으로 1000만 명 모이면 무조건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1000만만 나오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1천만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나오면 이재명의 사기극에 놀아나서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난 윤석열을 지지한다. 다 헛방이건 결국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4.19 혁명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 1000만 명 모이면 무조건 광화문으로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이것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와야 된다. 법무부 차관. 네. 이거 내란 선전선동 아니에요? 네, 목사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부지법처럼 누가 강제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강제란 말은 저가 지가 정청래가 붙인 말이에요. 저거. 윤석열을 모셔와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닌데. 이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상의 나라. 수사해야죠. 첫째는 윤석열을 체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왜? 광화문이 없는 애국운동은 없기 때문에 내가 체포되어 버리면 광화문을 시위를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스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력과 자유우파 분열은 안 됩니다. 자유보수파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 언론의 조작과 선동을 잘 분별하셔서 반드시 4.19 정신으로 1000만 혁명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 마쳤는데 선생님 이게 그날의 기록이거든요. 서부지법 그날의 기록. 당일날에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예, 세 말씀이 있고 분명히 법을 지켜서 맞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뭘 선동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 저항권을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예, 또 이걸 가지고 무슨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어딨냐? 또 MBC에서 또 이렇게 그 국민 저항권으로 들고 일어나자는 말을 그게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요즘에 그 AI 인공지능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예. 국민혁명이 뭐냐 그랬더니 짧게 얘기했어요. 예. 국민 저항권이란 국민이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도 답변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 안에 들어있어요. 헌법 전문에 4.19 정신과 예, 맞습니다. 3.1운동, 예. 이 4.19 저항을 이렇게 계승한다 하는 3.1운동과 4.19를 이게 헌법 전문에 넣었죠. 네. 5.18도 넣겠다고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예. 5.18은 넣으면 안 되고 그게 바로 그 4.19와 3.1운동 같은 경우가 국민 저항권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권력이나 헌법으로 이렇게 나와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 저항 권리다. 그게 4.19로 나타났고 때로는
이렇게 3.1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좌파 세력들이 모든 사법체계 또 모든 뭐 방송, 언론, 그 다음에 국회, 뭐 사법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죠. 예. 이럴 때 우리는 뭘로 정합니까?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 비폭력, 원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에서는 폭력과 비폭력을 다 동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했을 때 이제 그걸 내란 혐의가 된다도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우리는 지금 이 불의한 권력에 불의한 세력에게 맞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4.19 시기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서부지법에 있었던 사건이랑 엮어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폭력을 선동한 주범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방금 영상에 보여드린 바대로. 또 하나, 그 최근에 한남동 집회부터 서부지법 집회까지 저희와 관계가 없는 그 집회에 참석한 2030 청년의 목소리를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신의 한 수에서 요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홍보를 해주시길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계몽한 사람, 채널명이 계엄으로 계몽한 사람,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청년의 이야기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언론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제가 집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다치면 안 된다. 평화 집회를 해야 된다. 공수처가 왔을 때도 계좌 경찰이랑 내려주세요.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 집회를 했습니다. 민노총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이 자리를 지킵니다.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죽인다. 어느 정도로 평화 집회를 했냐면 댓글로 야 니네 노래 자랑이냐? 웅변대회 나왔냐? 가서 몸으로 좀 막아라. 싸워라. 우리 집회는 몸으로 못 맞게 가두는 가두리 양식이다. 이렇게 같은 편한테도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 같은 편은 그렇게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뿌락칠 텐데 분명히 그들한테 넘어간 진짜 애국자도 있긴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15일 날 공수처가 쳐들어왔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뭐 했는지 아세요? 일부 인원은 직접 몸으로 맞긴 했습니다. 근데 본 집회는요, 평화 시위 계속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버젓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JTBC에서 뉴스가 하나 올라옵니다.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행사, 윤 지지자들 격양되었다. 하씨. 이날도 뿌락치들이 계속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막자. 싸우자. 아니,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평화주의다. 네, 대통령 시키세요. 네. 지키세요. 가서 지키세요. 가서 지키세요. 지금 못 나가게 자. 욕하지 말고 가세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우리 집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청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집회를 와해시키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로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시나리오로는 신의 한 수 주최 측을 깜빵에 넣어버리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도 공수처가 쳐들어온 날 이날은 괜찮았어요. 모두들 주최 측의 말을 잘 따라줬고 큰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진 출석하셨어요. 경호처도 다 물리고 국민들 안전 위해서 자진 출석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막아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니네 그때 몸으로 왜 안 막았냐? 니들 뭐 놀러 왔냐? 이런 조롱을 왜 들어야 되냐고. 뭐 일단 다행히도 이날은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았고요. JTBC는 우리가 뿌락지에 넘어가서 폭력 쓸 줄 알고 뉴스를 준비했어요. 했는데 그냥 조용히 묻힙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18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합니다. 뿌락지들이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영상이 잘려서 없는데 사건 전날 17일 배인규 대표님이 서부지법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인원들이 다들 욕하면서 꺼지라고 해요. 신혜식, 전광훈, 배인규는 가짜다. 평화 시위하지 마라.
우리 싸워야 된다. 뿌락지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인원들은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18일 사건 당일이죠. 신의 한수가 주최한 집회가 철수하고 나서 한 6, 7시간 지난 뒤에 윤석열 재판이 구속으로 끝나자 뿌락지들이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청년들은 그에 동조하고 결국에 끌려갔고 우리 시위는 폭력 시위라는 프레임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MBC, JTBC, 심지어 KBS까지 폭도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드디어 우리 뿌락지들 폭력 선동에 성공했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신혜식과 전광훈이 주범이래요. 이분들은 철수한 지 오랜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시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8시에 이때가 맞습니다. 마무리 8시쯤 집회. 됐을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 얘네가 주범이래. 언론 진짜 개 썩었습니다. 8시니까 8시간 그동안 우리 뒤에 일어난 집회는 사건입니다. 진짜 8시간 뒤에. 최고였습니다. 평화 시위를 지향했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이 나오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이런 집회를 방해하고 와해시키고 그러려고 뿌락치랑 언론이랑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새삼 정말 언론들 이미 다 적화됐어요. 이미 다 적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서부지법 폭력 시위를 예방접종 맞은 것처럼 쳐야 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본 집회가 철수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본 집회 지휘부들은 끌려가지 않아요. 앞으로 집회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락치들의 폭력 시위 여기에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능한 끝까지 평화 시위를 해야 될 것이고 여론으로 승리를 이뤄내야 될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52%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여론으로 승리해야 됩니다.